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호주에는 102살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올해 대학 측에서는 그분의 건강을 염려해서 연구실을 비우고 집 근처 재택 사무실을 마련해 드렸다는데, 이에 당사자인 굿올 연구원은 굉장히 섭섭했다고요. 저명한 생태학자인 굿올 명예연구원은 지금까지 버스를 2차례, 기차도 한 번 타야 하는 장거리 출근길을 거쳐서 학교에 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1km 이상을 걸으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데요. 힘든 출퇴근길이었지만 연구실에서 지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일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며 재택근무는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딸도 재택근무가 아빠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102살이란 나이에 왕성히 연구를 하는 것도 놀랍지만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대화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8월 23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이문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자,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꿈인데요. 꿈 중에서도 어떤 꿈인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흔한 일인데, 촌에서 있으면서 연예인의 꿈을 꿨어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부모들 모르게 야밤도주도 해보려고 나름대로 작정을 세웠는데, 좀 어떤 준비나 끼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마음만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안 되더라고요. 지금 백일섭 씨 같은 그런 연예인, 와일드하고 화끈한 그런 연예인. 나는 어렸을 때 그 운동선수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들은 제가 접할 기회가 적어갖고, 그래가 애들한테 한번 시켜볼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유도나, 안 그러면은 레슬링이나 이런 쪽으로 운동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요새 또 특히 올림픽하고 이러니까, 저런 걸 한번 해봤으면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살았죠. 굉장히 아쉬우신 것 같아요. 목소리에 묻어나는데. 연예인의 꿈 어렸을 때 꿈꿔보셨나요?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매일 동네 야구를 했지만 배우고 싶어도 마땅히 배울 때가 없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예전에 좀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요즘엔 뭐든 배울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릴 적 꿈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었는데 아직도 아쉽다 진짜. 좀 도전해 볼걸, 에이, 이런 느낌 드는 그런 꿈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루진 못했지만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쉽게 하는 그 미완의 꿈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문자 번호가 샵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품,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와 9월 3일 토요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 2매 보내드리고요. 또 특별한 선물, 8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에 공연하는 정명훈 지휘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이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문자번호 샵0945. 아직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완의 꿈 이루진 못했지만 말이죠. 이 꿈에 대한 여러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인순이에요. 거위의 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채워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문자들 주셨는데 4471님, 야, 굿올 연구원 이름처럼 모든 걸 좋게 생각하는 긍정 마인드가 부럽습니다. 014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실감케 하네요. 102살에 활동하시는 그분. 2737님, 익선씨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014님도 역시 그분의 전성기가 아닌가. 102살이라는 그분이요 하셨고, 어릴 적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쉽게도 실현하진 못했고 시아버님께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대구로 시집을 갔어요. 아, 근처까지 가셨네요. 8486님, 초등시절 아이들 웃기는 걸 좋아해서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도전해보지도 않은 아쉬움이 점점 하셨는데 그 밖에도 7253, 502, 9102 문자를 주르륵 주셨는데 내용은 이따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문자 주제가 꿈 중에서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룬, 아직도 이루고 싶은 그 미완의 혹은 아쉬움, 간절한 그 꿈 얘기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두란노 어머니 학교 운동본부 한은경 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눌 텐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의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화를 풀어주실 분 모셨는데요. 두란노 어머니 학교 운동본부의 한은경 본부장이세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은경 본부장께서는 저희 프로에 종종 나오시는 김성묵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님과 함께 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김성묵 이사장님이요. 남편으로서는 어떤 분이세요? 남편으로서는 어려워요. 시아버지 같은 남편? 아, 그러세요? 와, 반전인데요. 반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뭐든지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스타일? 네. 옳은 얘기만 잘 하시는 분. 댁에서도? 되게 집에서는 말은 없는데 눈빛으로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아빠로서는 어떠세요? 아빠로서는 한 9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점수 후하게 받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아빠. 좋은 아빠가 됐죠. 그전엔 아니시다가.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나중에 나오시면 꼭 얘기해드려야지. 네. 이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네.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학교입니다. 여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여성이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미치는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여성이 건강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미천인지. 네, 절대적이죠. 느껴집니다. 근데 아이를 낳기만 했다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있다는 게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이 많이 참가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그냥 오시는 분? 네, 어머니 학교니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오셨는데 네네. 저희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는 길이 있다. 어떤 길이냐면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스스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여성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정말 건강한가? 내 건강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건 왜 그런가를 보고
이제 내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에서는 중점적으로 이제 부부 관계를 보죠. 그래서 35억 중에 고른 그 남자를 이해하려면 남성을 네. 이해하자. 네. 그러면 35억 대 1로 온 거예요? 이야. 그렇죠. 엄청난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굉장히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네, 오늘 한은경 본부장님과 좋은 아내, 좋은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참여해 주세요. 속 얘기 한번 풀어보죠. 좋은 아내란 어떤 아내일까? 뭐 아내, 엄마, 며느리 뭐 여러 역할이 있지만 좋은 아내란. 네, 저는 요새 은퇴를 앞두고 힘들어하시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남성들에게 많이 위로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러세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두 분 계셔요. 네. 한 분은 군인이셨는데 계급 정년에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계셨고, 네. 한 분은 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은퇴를 앞둔 분이었는데. 네. 그 계급 정년에 걸린 그 군인분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폭발했다가 어떤 데는 그러니까 아내하고 손잡고 오셨는데 제가 그 눈을 바라보면서 네네. 계급 정년 앞두고 두려우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때 아내 반응이 네.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남편을 안아주더라고요. 당신 정말 그렇게 무서웠어? 군인이니까 늘 그냥 씩씩하게 했는데. 그럼요. 근데 교감 선생님 사모님은 막 짜증내는 거 있죠. 왜 남자가 그냥 우느냐고. 어머. 그러니까 두 남성은 똑같이 울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부인들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보면서 어느 쪽이 좋은 아내가 같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그렇죠. 또 그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들도 그렇게 그러네요. 따뜻하고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자녀들 보진 않았지만 어떨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추측이 되어지죠. 그렇죠. 세상에. 아니 그래도 그렇죠. 거기서 짜증을 내요. 오, 예. 세상에. 왜 남자가 우느냐고. 그럼 그분은 개인이 맞닥뜨린 불안 이외에 지지받지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2중 3중 거. 2중 3중이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 아내, 그러니까 좋은 아내가 된다는 거는 뭐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서부터 나는 좋은 아내가 될 자질을 타고나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어느 날 마음 먹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될 테야라고 막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고요. 타고나지는 않지만 그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에게 큰 모델링이 되고 그보다 더 큰 선생님은 없잖아요. 네. 저도 이제 며느리가 둘인데 네. 둘 다 그냥 지혜롭게 잘하는데 삶을 보면 친정어머니 영향을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친정어머니가 어떨 때 이렇다라는 뭐 약간의 공식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 이제 아침을 주는 남편에게 아침밥을 주는 거 보면 네. 우리 아이들은 아침밥 안 먹는데 네. 큰 며느리는 꼭 아침밥을 챙겨줘요.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군요. 예. 둘째는 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는 아침밥을 좀 주길 바라는데 네. 둘째 며느리는 그냥 안 줘요. 네. 그거는 그쪽 친정어머니가 아침을 그쪽은 이제 아버지가 해외에 많이 나가서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가볍게 그냥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제가 살림은 잘 못하는데 아침은 잘 차리거든요. 예. 엄마가 차려주셨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 맞네요, 진짜. 예. 영향이 있군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전혀 다른 역사를 갖고 살다 보면은 이게 좀 부딪히고 안 맞고 뭐 이해 안 되고. 근데 남녀가 원래 좀 다르다면서요?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여자 사람, 남자 사람이니까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자 사람, 네. 근데 엄청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네. 그 중국 가서 하면 조선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자가 다르거든요. 종자.
그래서 막 웃었죠. 웃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양육되어진 배경도 그렇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잖아요. 네. 있고 요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다르다. 그다음에 뇌 자체도 다르다. 이런 것 등이 막 그냥 발표되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국경, 인종, 시대를 다 떠나서 초월해서 그냥 인류의 시작부터 달랐던 시작부터 거. 달랐던 것 같아요. 아주. 근데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건 이러고 저건 이러고 당신은 언제부터 이런 잘못 저질렀는데 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아이한테 굉장히 잘 따지잖아요. 잘 따지죠. 네. 남편들은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말을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설명을 못하니까 남편들이 빨리 수습하려고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린 그 얘기를 들으면 영혼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미안한데.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야 내가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맞아요. 맞아. 이게요. 네. 뇌에 영향이 많대요. 뇌가 어떠냐면 전두엽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네. 전두엽이 발달하는 속도가 남성하고 여성하고 다르다는 거죠. 집에서 딸 키우고 아들 키우면 철이 딸아이가 빨리 들잖아요. 여성들은 18세에서 20대 초반까지 전두엽이 거의 대부분. 근데 남성들은 30대 후반 가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아내들의 역할은 네. 어떻게 잘 자극해서 이 전두엽을 빨리 발달시키느냐가 아내의 역할인 것 같다라고 저는 요새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마음이 더 너그럽고 안 너그럽고 품성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발달한 사람, 그 선배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도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그럼 상대가 누구이든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다 떠나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시도들과 노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머니 학교 오신 분들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부분들 네.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딱 한 가지를 듣고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네. 질문이라기보기는 의견입니다. 0214님이 친정엄마의 영향이라는 말씀에 공감을 해요. 친정엄마께서 아버지께 꼭 존칭을 했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고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하고 네. 그게 싫어서 반대로 자라는 경우도 반대로 있잖아요. 되는 것도 있지요. 예, 어느 쪽이 더 맞습니까? 보고 자란 건 자연적으로 습득되어졌기 때문에 네. 그게 더 강한 영향력을 강하고.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반발심 때문에 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네. 경우보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언스의 노래죠. 편지. 어니언스의 편지 듣고 왔습니다. 10시 39분.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문제는 화병이야. 두란노 어머니학교 운동본부의 한은경 본부장과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살피는 중인데요. 저 스튜디오에 손님들이 와 계시네요. 성남 미디어 센터의 시민작단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문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4471님이 저희 장모님은 신사임당이신데, 제 마눌님은 잔다르크예요.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약간의 농담성인데 분위기는 알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요새 저희하고 요새 젊은 아이들하고 갭이 바로 저 갭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게 우리가 심사임당으로 아이들이 해야 될 것까지 다 너무 해버렸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공감합니다. 네. 아하. 그쵸. 그래서 요새 아이들 보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네. 더 밑으로 내려가면 회복 탄력성이 없고 미리미리 우리가 다 해주니까. 그게 엄마의 그러니까 판단 미스였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판단 미스보다 하여튼 우리는 너무 어렵게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가 다 해주리라. 그래서 다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게 우리가 다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군요. 4679님이 저는 아이들에게 늘 옆에서 힘이 되려고 관심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 와서 남편도 딸도 넘치는 사랑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전 잘하려고 한 건데 집착이 돼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거리를 두려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들 너무 좋은 엄마 그러는데. 이분도 신사임당이신데. 네, 신사임. 좋은 엄마는 좀 적당한 엄마가 좋은 엄마죠. 다들 너무 퍼펙트하려니까 문제죠. 그러면은 왜 저기 조금만 집을 떠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엄마들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필요 없죠. 저는 요새 자녀 양육하면서 강하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결핍을 경험케 해라. 결핍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 실수와 실패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한 끼 못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다. 죽는 거 아니고 바로 굶어도 안 죽고 그다음에 재수해도 괜찮아요. 혹시 저 아드님 재수했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재수했죠. 그때 그렇게 마음 딱 잡으셨어요? 전 제가 재수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다가. 재수하면서 제 교만함이 없어졌어요.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자,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시는지 엑기스, 요약본을 좀 알려주십시오. 첫째. 첫째. 좋은 엄마의 큰 특징은 따뜻하다. 근데 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웃지 않으면 좀 차가우신 분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억지로 웃어야 돼요. 억지로. 왜냐하면 엄마의 표정이 가정의 표정이 결정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간 숙제가 실실 웃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기. 그냥 아이들만 보면. 네. 그래서 웃으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 엄마가 차가웠는데 웃으니까 엄마 왜 그러세요?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변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일부러라도 웃어야 된다는 바보처럼 거죠. 웃어라. 바보처럼. 메모합니다. 네. 실실 웃자. 그러니까 따뜻한 엄마가 따뜻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웃기.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어머니. 사실 왜 운동화끈 잘 못 매가지고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전 막 너무 급해가지고 이리 와. 그걸 계속 매줬더니 4학년이 됐는데 리본을 못 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놀랐습니다. 4학년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대학생까지 매주는 엄마도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가요? 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그래서 좀 기다려줄 줄 한 어머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생 살면서 긴 여정에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늘 따뜻한 엄마 표정을 기억하고 기다려줬던 엄마. 괜찮아. 인생은 길어. 길게 보자라고 얘기했던 엄마를 기억한다면 그런 아내를 기억한다면 네. 저는 좋은 엄마가 아닌데요. 저 자신이 이제 방송 생활하면서 뭐 늦으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늘 잘해야 되고 최상의 컨디션이어야 되고 이런 그 강박이 사실 있거든요. 그걸 옆에서 봤으니 이 녀석들이 좀 고민되네. 아니요. 그래도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엄마의 반듯한 태도가 아이들에게 또 모델링이 되어졌을 테니까. 어쨌든 집에서 좀 바보짓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자, 또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거면 됩니까? 네, 충분하고. 어머, 어렵지 않은데요? 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아이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 용납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큰 잘못을 했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이 아이 입장에서 난 죽었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지갑에서 돈 꺼내갔어요. 깜짝 놀라셨겠네. 네,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제가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옆집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동네 애들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쓴다 그랬는데 그냥 들었는데 어느 날 딱 그냥 확인하셨구나. 딱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제 생각을 했죠. 그때 이제 보통 엄마들 같은 경우, 부모들 같은 경우 이놈 자식. 그냥 이건 도둑놈이야. 그렇게 반응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지도 잘못한 걸 알거든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자가 너 돈 필요했구나. 크게 용납해주고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줬죠.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놓을 테니까 네가 필요하면 꺼내가는데 단초권이 있다. 얼마 꺼내갔는지 이 공책에다 써라.
그랬더니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 큰아들은 경제 개념이 없어요. 네. 근데 둘째 아들은 네. 그 이후에 그냥 크게 용납받는 기쁨이 있으니까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경제 개념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훈계를 하거나 야단을 칠 때 그 기준이 좀 궁금한 게요. 저는 같은 잘못을 3번 하면 3번째 됐을 때 엄마는 매를 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가 몇 대를 원하느냐. 어느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대라 그러면 한 대를 엉덩이를 이렇게 맴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 커서 한 2달 전에 이제 매를 안 들겠다 선언을 했는데 기준 좀 알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매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아요. 보통 요새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매는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프니까 고치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또 그것도 있어요. 매로 그냥 다 그냥 죗값을 치렀다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맞았잖아. 참 자녀 양육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매를 떠나서 훈계의 기준 같은 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훈계의 기준이 보통 어떠냐면 그 허용하고 통제를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네네. 가정에 있어서는 허용이 통제보다는 조금 앞서야지 따뜻한 가정인 것 같아요. 너무 균형을 딱 잡으면 네. 경직되죠. 허용을 좀 많이 해준다. 조금 너무 많이 해줘도 안 되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발자국 허용이 한 발자국 가면 너무 많이 가고 반 발자국 정도만 허용이 앞서가야 그 된다. 정도의 균형을 잡아라. 지금까지 이제 어머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돌아서서 아이에게 웃기가 어려워요. 웃기가 어렵고 네.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있으면 바로 자녀를 내 편 만들려고 대리배우자 삼는다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은 그 젊은 부부들이 보면 남편은 일로 바깥으로 일 중독으로 가고 네. 엄마들은 자녀 중독으로 가서 그렇구나. 예. 그럼 뭐 이제 부부 문제를 한 호흡에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렵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남편과의 갈등,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은 어머니가 되는데 빨리 회복이 될까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녀 양육하는데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안 되죠. 요새는 거의 대부분 남편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친구같이 가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프렌디해서 친구 같은 아빠인데 양육 문제에서는 결정권을 다 엄마가 다 가지고. 그렇죠. 다 네. 어떻게든 남편을 하나가 되어져서 편을 만들라. 편 만들어서 그래서 남편과 내 편 되는 방법을 전략을 좀 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이거는 맞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 전성기에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큰 그림 그려드렸는데 남편을 내 편 만들라. 좋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란노 어머니학교 운동본부의 한은경 본부장께서 도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오늘 이루고 싶은 꿈, 이루고 싶었던 꿈 여쭈었는데요. 9102님이 저는 꿈이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되는 거였어요. 아동틱하지만 아직까지는 실현하지 못했는데 꼭 이루고 싶은 꿈인데 될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5022님, 제가 항상 꿈꿔온 건 소방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고 지킨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죠. 현재는 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네요. 하셨고, 7253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고학자였어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그런 박사처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대 유물을 발견하거나 발굴하는 그런 걸 항상 꿈꿨죠.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과를 선택해 대학에 진학. 지금은 금세공을 하는 기술자가 됐어요. 지금도 관련 서적을 읽어가며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있습니다. 또 금세공, 고대 유물 발견 아주 딴 길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6897님. 저는 공무원인데요. 어렸을 때 큰 도시, 서울에 한 번만이라도 와봤더라면 제 꿈이 더 커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셨는데 요즘 청소년들 꿈 1, 2, 3위 중에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6168님. 팍팍한 현실에서 자아성취의 꿈이 아닌 로또가 돼서 우리 가족 풍족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속물인가요? 아니요. 속마음이신데요. 9110님. 저는 중학교 때 축구부 했는데 발이 빨라 포지션이 라이트 윙이었어요. 집안의 반대로 그만둔 것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50대인 지금 조기 축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절 닮아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와, 탁월한 유전자세요. 2737님. 저는 꿈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5살부터 동네 노래 부르며 가수가 꿈이었는데 지금 나이 65. 노래 강사하고 있으니 꿈을 이루며 살고 있죠. 매일 노래 부르며 노래를 가르쳐드리고 어른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사니 꿈 이룬 거 맞죠? 맞습니다. 박수. 8880님. 어릴 적 꿈은 넥타이 매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회사원이 되는 거였는데 돈을 벌어야 됐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일을 배우게 돼 지금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 들고 가게 오시는 젊은 분들 보면 부럽기만 하네요. 그러나 지금 아내 만나서 열심히 사는 이 순간 내 인생 행복합니다. 멋지세요. 마지막 한 분. 4679님, 저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책을 읽으면 작가들이 너무도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늘 아쉽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어지네요. 좋은 글 많이 읽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좋은 문자 감사합니다. 6897-5022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나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